자, 저희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똥띵땅 똥 이거로 바꿔야겠다. 똥띵땅 똥 띠르당 띵똥 띵땅 띵똥. 여보세요. 전화 돌려드릴게요. 저는 30대 중반의 요자입니다. 요자. 초등학생 때부터 미술을 전공했으며 그림 그리는 게 마냥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면서 생각이 점점 바뀌었어요. 주변에 미대를 졸업하고도 현실에 무너져 그림을 포기하거나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미술을 해서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 돈 한 푼 없이 그림만 그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저는 나름 부모님의 서포트를 충분히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미술을 해왔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그림만 그리는 저 자신을 상상했을 때 쪽팔릴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배고픈 삶을 견딜 만큼 열정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안정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안나님이 네, 그 웃기려는 부담감이라는 댓글 때문에 지금 차분해지신 건지. 맞습니다. 왜 그런 게 네, 있어요? 사연 좀 제발 웃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아, 우리 진짜 아, 너- 어쩔 수가 없나 봐. 다 댓글을 너무- 보고 와. 그래서 거기 밑에 제가 댓글도 달았어요. 아, 진짜요? 심지어 그건 맨정신이었거든요. 응. 나도 웃기고 싶다. 나도 좀 웃기자. 이게 직업적 강박이라면 이해해 주시겠어요? 라고. 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냥 예, 사연에 집중했다 생각했습니다. 죄송해요, 김보들님 여기 네. 웃길 그 구다리가 하나도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제발요. 뭐 이게 더 부담스럽잖아. 아니, 평소보다 네. 좀 차분해서. 여기서 뭐 했었어야 아니, 됐나? 심지어 댓글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 김보들님이에요. 가봅니다. 외우고 계시네. 네. 자, 솔직히 배고픈 삶을 견딜 만큼의 열정이 없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안정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고1 말에 미술 전공을 그만두고 열심히 아이고. 공부해서 꽤 이름 있는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간호학 면허를 따면 그래도 밥벌이 걱정은 없을 것이란 생각에 성적에 맞춰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간호학과는 제 적성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맞지 않은 이유는 피를 보면서 아픈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괴로웠고 크게 봤을 때는 그동안 예술을 하며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은 자유롭게 살다 보니 일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고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자유 없는 틀 안에 묶여 뭔가의 묵직한 느낌이 저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작됐다. 가슴속에 이제 온다, 톡톡 온다. 막혔습니다. 나 누르지 마. 나 웃기고 싶어. 가슴이 톡톡 막혀. 학교를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넘게 들었지만 그래도 버텨서 간호사 국가고시가 끝난 후 취업을 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미술 관두고 공부 완전 열심히 하네. 너답다 너다워. 비꼬는데? 그러게. 아, 그 간호학과 빡세다던데 바로 취업까지? 야, 그래. 너 진짜 어디서든 잘할 줄 알았어.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조금 냉정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3교대 근무를 하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했고요. 처음 제 손으로 번 돈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적금과 척약을 들고 부모님과 동생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뿌듯했으며 일은 고되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미술을 그만둔 것도 죽고 싶었던 대학 생활을 잘 이겨낸 것도 이 안정적인 수입 간다. 이것이 이유였으니까요.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네. 저는 늘 집 회사밖에 오가는 곳이 거의 없었고요. 근무가 끝나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자 점점 삶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돈 쓸 시간이 없던 저에게 통장 속 쌓여가는 돈들은 의미 없는 숫자들로만 보였습니다. 몸도 정신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볼까 했지만 3교대를 하다 보니 일반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과는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고요. 미술 전공할 때 알던 친구들은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할 때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쉬는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근처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구경하며 쇼핑도 좀 했어요. 봄옷 몇 벌과 액세서리, 화장품을 사고 집에 들어가서 구매한 옷을 정리하고요. 액세서리함을 채우고 화장대 딱 정리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입고 갈 곳도 없고요. 시간도 없었지만 물건을 사는 자체로서 기분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 받은 그 에너지로 다음 날을 살아갔고 또 쉬는 날에 구매했던 옷과 액세서리로 한껏 꾸미고 쇼핑을 나갔습니다. 쇼핑은 힘들게 산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기에 어느새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도 매장들을 돌며 물건을 샀고요. 늘 뭐 하나라도 사서 집에 들어와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이트 근무가 끝나고 아침에 집에 들어올 때 편의점에 들러 과자 한 봉지라도 사와야 마음이 조금 편했다고나 할까요? 그중에서도 저는 특히 화장품을 많이 모읍니다. 파운데이션을 브랜드별로 사고 와우. 한정판 립스틱은 쓰지 않아도 깔별로 사서 화장대에 진열해 놔야 직성이 잘해놨네. 풀렸습니다. 예쁘게 꾸몄네. 예쁜 향수병들은요 미술품을 전시하듯이 예쁘게 정리해 놓으면 마음이 편해졌고요.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원룸 한쪽 벽면 전체가 화장대인데요. 백화점에 진열된 화장품들처럼 나란히 정리된 채 저를 look at me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화장품들을 보며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피곤해서 나가기 힘들 때면 습관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했기에 퇴근 후 집 앞에 오면 늘 택배들이 쌓여 있었고 택배를 뜯을 때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서울로 오게 되면서 함께 살기 위해 조금 큰 집을 계약했습니다. 동생은 제가 늘 쇼핑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돈 많이 버냐? 개멋지네. 그러다가 점점 너 돈 안 모으냐? 맨날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 택배 때문에 거실에 박스 쌓인 것 좀 봐봐. 정리나 하고만 하든가. 내가 치울 거니까 신경 꺼. 아 그만 좀 사. 네 방에 옷 쌓인 것 좀 봐. 청소나 하든가 먼지구덩이야. 요 국주씨 같은 동생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안 치우냐? 아, 우리 언니가 이런 느낌이었나? 자, 이 동생의 말에 저는 난 근데 약간 좀 짠한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국주 씨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까였잖아요. 어떤 얘기? 많이 다이소나 이런 데 가서 좀 질러라 했더니 사는 거? 이미 하고 있었고 이미 했지만 효과 없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방법이라며 저를 짓눌렀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답답해. 우리 집 누르지 마. 초반에 이게 저는 일단 시작을 본인이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중간에 이제 틀었다, 간호학으로. 포기를 했다, 간호학과로 바꿨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술 이거 전 이 느낌이 뭔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다. 뭐냐면 예술을 하다가 네. 저도 직장 생활이란 거를 이제 30대 중반부터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로가 달라요. 그래서 적응이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탁 던졌을 때 그쪽에서는 막 이렇게 툭툭툭툭 오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뭐 좀 잘 안 맞고 티켓타카도. 맞아. 그래서 이 느낌을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적응이. 그 전공이 어쨌든 이게 아니었는데 진로를 이제 바꾸고 나서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온 건데 우리 개그맨들도 그러잖아요. 개그 짤 때 진짜 너무 힘들고 매주 진짜 새로운 걸 짜야 되니까 네. 짜다가 그 생각하잖아. 근데 막상 이거 그만두고 직장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나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린 너무 막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머리는 힘들고 상처는 받을지언정 몸은 좀 뭔가 편안한 게 좀 있고 막 좀 그런 거 오만가지는 있죠. 것 같아. 우리가 약간 구글 같은 데서 일하는 거지. 약간 그 미국 막 그런 기업 있잖아요. 엄청 약간 자유로운 기업. 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이분도 그런 데 있다가 공기업으로 들어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저기 신우인가요? 그러니까 남편 사촌 동생이 대학병원에서 한교대로 간호 선생님을 일을 해요. 얼마나 빡센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픈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힘들고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보니까 그 위로도 안 되고 우리는 회의할 때 어제도 저는 빵빵 터지면서 회의했거든요. 너무 웃긴 거예요. 집에 가기 싫다 그랬어 내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 환경이면 또 뭐 위로가 좀 되는데 이분은 또 이제 뭔가 누구에게 치료를 해드리고 막 이런 분이니까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간호사랑 가장 많이 있었던 분이 제 왼쪽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궁금해요. 진짜 병원에서 힘들죠. 좀 계셔가지고. 네. 이제 간호사들이 나이트, 이브닝, 데이 3교대를 하는데 이거를 계속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비틀어요. 바꾸죠 막. 예, 나이트 했다가 이브닝 했다 데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 이 삶의 어떤 컨디션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아예 이분이 만약에 뭐 미술을 하셨는데 아마 예중 예고 나오셨고 뭐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영감 떠오를 때 그리고 이렇게 한 삶이었는데 지금 간호사는 그게 아니라
딱 거기에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내 앞에 비명을 지르고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걸 잡아야 되는 그 상황을 하는데 특히 이제 수술실 간호사들이라든가 말기 암병동 간호사들 뭐 이제 임상병리라든가 이런 데는 그 생각 자체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 간호쌤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좀 내가 이걸 뭘 감정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네. 내가 다치는 거지. 막 여기서 터지고 막 하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죠. 이 부분을 그거에 대한 통증이 이제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예민해요. 맞아. 그러니까 막 그거를 뭐 욕도 하기도 하고 뭐 하소연도 하고 맞아. 차라리 욕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 절망스러운 얼굴 그거를 이제 보고 있면은 세 분은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직업이 원래 꿈이었었어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정극 배우 아니에요? 원래? 저는 연극 배우가 꿈이었어요. 네. 아, 진짜? 정극. 네. 막 그 장희빈 막 이런 거 있죠. 어렸을 때 여인 천하 보면서 연습하고 뭐 그런 거예요. 명성황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게 약간 꿈이었거든요. 연기자 그러면 연기자. 예. 정극. 아니 그 거의 다 개그맨이 그래서 연기 다 잘하잖아. 맞아. 어떠세요? 저는 뭐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영화를 응. 만들고 싶었지만 영화 방송을 감독. 만들고 있는 살짝 틀었죠. 제가 미술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6학년 때부터 입시를 다니면서 저는 학원 미술학원 강사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하는 대학을 못 갔는데 네. 그림을 진짜 열심히 저는 예중 시험, 예고 시험 어쨌든 다 봤어요. 근데 이 입시가 진짜 망이에요. 이분도 막상 고등학교 1학년 때 끝냈으니까 아쉬움이 있지 고3까지 해가지고 미대를 가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 사실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림을 다시 그리려는 뭐 우리 같이 했던 분들이 있는데 손이 안 가지더라고. 그러니까는 또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맞는 것 같아. 그 외에 또 맞는 게 또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꼭 미술을 후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난 진절머리 났거든 진짜. 그렇죠. 너무 고생했어요. 입시하시면서 네. 이게 이제 그게 선택을 저는 너무 엉뚱한 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데가 간호사 자격증밖에 있나? 다른 것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보면 CAD 같은 컴퓨터 미술 같은 거 있잖아요. 오히려 유사한 걸 했으면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엉뚱한 걸 하는데 그래서 이유가 알고 싶어요. 제가 미리 좀 스포 저 후반부에 어차피 얘기할 건데 스포 얘기를 하자면 이분은 좀 도망치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정반대 거예요. 방향으로 좀 달리기 시작한 거야. 무서워서. 아예 그쪽이. 아싸리 그냥. 네. 차라리 이분이 순수 미술인데 약간 뭐 건축이라든가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토목과 막 이런 데 그런 거 있잖아. 있잖아요. 그려갖고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유사하면서도 이게 돈을 좀 벌고. 하다못해 네일 아트. 그렇죠. 그런 것도 저도 그런 있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건데 지금 김 PD 말한 대로 저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예 다른 쪽으로. 네, 완전히 느낌이. 뭔가 딱 우리가 모르는 사연 외에 있을 것 같아. 뭐가 충격이 또 있거나 아니면 그걸로 대박으로 돈을 버신 분이 있나? 좋은 모습을 봤나? 이분 스트레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네. 오늘 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이분의 이 성격 있잖아요. 네. 막상 뭘 하면은 되게 또 열심히 해. 아. 그래서 다 했어. 성취해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열심히 하는 에너지인데 열심히 해놨더니 또 이게 그러니까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같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친구들이 그래 넌 어디서든 잘할 줄 알았어. 약간 기대도 있는 것 같아. 이 네. 사람.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렇게 잘 해냈고 그리고 사연을 보니까 동생이 있는 거 보니까 장녀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장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항상 집에서도 밖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참고 했던 게 이제 터지고 있는 것 같아. 네. 짠하다 되게. 빵 터졌는데 제가 이제 카톡에 올린 것처럼 네. 이 사연과 거의 똑같은 여자를 음. 그 제 서울대병원 다닐 때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옷을 이상하게 입었어요. 완전히 헐벗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서울대병원에서는 너무 유명한 여자였어요. 아무도 제재를 안 하던가요? 제재를 할 수가 없었지.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저기 그 연관동이 해화동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뼈 올라오는 데가 길어요. 200m. 저 바깥부터 남자 의사들, 남자 직원들이 다 고개치대면서 하면 그 여자가 걸어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나름 런웨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아 그분은 근데 그런 걸 즐기신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부터 런웨이가 그러니까 거의 속옷과 비슷한 길이의 짧은 옷을. 치마를 조금 많이 심하셨구나. 90년대 후반에 그런 게 유행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나중에 건너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푼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다 이렇게 본인의 힘듦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선택지로 가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2살 차이 나는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됐는데 동생이 처음에는 쇼핑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 멋있다 하다가 점점 돈 안 모으냐면서 잔소리를 하고 있고 동생이 네 방에 옷 쌓인 것 좀 봐 청소나 하든가 먼지 구덩이야 라고 했을 때 사연자가 뭐라고 했을지 첫 번째는요. 닥쳐.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럴 수 있어. 2번 너는 좀 살아. 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쪽팔리냐? 3번 내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야. 너는 먹는 걸로 풀잖아. 야식이나 줄이고 말해. 셋 다 언니의 대사긴 하다. 그렇죠. 네. 근데 셋 다 시원해서 좋은데요. 이거 3개 다 했을 수도 있겠는데 언젠가는 한 번쯤은 다 했을 말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동생이 지가 약간 보증금을 보탰냐 안 보탰냐. 아, 언니 집에 지금 얹혀 사는 상황 아니야? 말을 곱게 해도 언니가 지금 살게 해줄까 말까인데. 내가 봤을 때 얘 좀 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너 쓰니까 이러지 않을까? 안 그러면 혼내야지. 그러니까 언니가 1,500 얘가 500일 거 아니야. 그래. 그래도 그 정도도 혼나야 돼. 그러니까 친동생은 할 수가 있어. 얹혀 살아도 이런 말. 맞아. 그렇죠. 정답을 좀 쉽게 맞춰보기 위해서 사연자님에게 사연자 프로필을 받아봤는데요. 네, 3개가 왔는데 첫 번째는 명작을 골라주셨네요. 오! 왕가위 감독님의 화양연화. 양조위 씨가 차우라는 그 포마드 발라서 머리 쫙 맞아요. 넘기고 너무 섹시해요. 네, 근데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아. 아무래도 이웃집 남자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섹시한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지? 근데 이제 바람 난 거 알고 그 집 그 띵동 눌러서 당신 집 남편이 내 아내하고 바람 난 것 같다. 근데 그 아내가 상대 쪽 아내가 리첸이라는 사람인데 장만옥 씨예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 일을 어쩌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둘이서 막 고민 상의하고 나누고 막. 황당해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 나 같아도 장만옥을 만나죠. 난리 났어. 근데 옆집 남자가 근데 약간- 양조이면은 어떡할 거야. 네, 당시 또 만나야지. 경직된 사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금지된 사랑의 끝이 굉장히 또 슬프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 이 사연자가 금기된 것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간호일 같은 경우에는 좀 경직되고 좀 정신도 빡 차려야 되고 뭔가 긴장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약간 그러면 약간 뭔가 금기되고 저처럼 약간 오줌 싸는 느낌에 죄송합니다. 오줌 싸죠 다. 예, 오줌은 다 싸니까요. 이분이 그 시대 감성을 또 좋아하신다고 네. 얘기해주셨고. 약간 레트로, 약간 레트로 그 보면은 약간 반스커트에 반짝반짝이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는 고전풍의 옷을 입은 네. 양조위와 네. 장만옥. 역시 그 그렇죠. 교수님의 복식 독착이 여기서 그렇죠. 느껴지네요. 복장 도착이죠. 복장 네. 도착인데 이제 금지된 것에 대한 거는 아마도 이 간호사 일을 하면서 다시 또 옛날 거. 옛날 건 뭔지 모르겠어. 그게 미술인지 어떤 거에 대한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죠. 저는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이 황양연화가 보면은 색감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 우리 미술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약간 맞아요. 눈으로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게 예술 작품이지. 사실. 컬러감이기 때문에 예.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자기가 예, 옷들도 되게 막 위안을 좀 화려하고. 받으면서 네. 그 시대 옷이 약간 조금 반짝반짝 빛나는 네. 맞아. 네. 빛에 발하기도 하고. 네. 두 번째 작품은 그냥 시트콤 오! 중에서 프란체스카 하이킥 이런 완전 작품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완전 좋아합니다. 웃기요. 병맛이잖아요.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생각 놓고 보는 거. 네,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맞아, 그것 때문에 뽑아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이거 편집하고 할 때 이거 틀어놓으면 중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편집하고 있다 막 웃고 있다니까 너무 웃겨서. 아니 근데 진짜 웃겨요. 저도 요번에 이제 그 왓챠에서 이거 있길래 다시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정려원 씨하고 그 우는 남자 알아? 감성적인 남자? 네. 그 편 보고 제가 진짜 막 오열했어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시트콤 저도 개그맨이 꿈이 아니었고 시트콤 출연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MBC 들어갔던 이유도 논스톱 그때 당시 하고 있어가지고 저기에 작은 역할이라도 너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는 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했었는데 아니지. 시기가 안 맞은 거지. 그때는 너무 막내기도 하고 기회도 없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없었잖아 시트콤 맞아. 거의 없어. 전멸했어. 완전히 사라져버린. 맞아. LAR이랑 때부터 시작했는데 LAR이라고. LAR이랑 제니 씨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에리 아는 몰라? 그게 막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거기 계단이 미국이니까 있었어. 미국이니까.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제니 씨의 그런 뭔가 통통 튀는 그런 매력.
거기에도 제니 씨가 아니, 나왔어. 이제 제니 씨가 나왔어. 90년 라인은 몰라. 몰라, 지금. 몰라. LA 아리나부터 시작하면 돼. 그거 다음이 순풍산부인과고 그 다음이 웬만해서 막을 수 없다. 그다음 하이킥. 그렇지 하이킥으로 이제 들어가고 감자별 뭐 중간에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그런데 프란체스카는 조금 더 튀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그 계보에서도 조금 더 약간 맞아. 개그적인. 남자색 여자색 남자- 새 친구 새 친구 아, 그쵸. 새 친구 지금 보잖아 방송에 할 수 없는 멘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더 재밌어요. 막 수박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 이전엔 없었던 말의 향이 연달. 그 가볍지만은 내 삶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들. 네. 코미디인데 극이 들어가 있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마도 자신의 삶 속에 없는 걸 찾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술을 하고 이걸 해서 열심히 사고 그러지만 이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 제잘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가벼운 뭔가는 없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이. 맞아. 왜냐면 저희 아가씨도 3교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같이 쉬는 간호사 쌤 아니면은 우리 가게로 와. 왜냐면 가게는 항상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만 맞으면 가게를 자주 오더라고.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수다 떨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이 사람이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 첫 번째 작품이 어쨌든 예술적 지향성이고 두 번째 작품이 지금 너무 힘든 와중에 그렇죠. 생각 놓고 이렇게 읽고 네. 싶다라는 거면은 세 번째 작품 진짜 이분의 감성, 지금 상태를 감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책이에요. 김혜란 작가님의 비행운이라는 책인데 단편 모음인데 그 중에서 30이란 단편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김혜란 작가가 30대로 되면서 쓴 당시의 책인데 이 30이란 작품은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엽서 한 장을 받아요. 10년 전에 뭐 고시원에서 같이 만났던 사람이 엽서를 받는데 거기에는 본인이 이제 뭐 임용고시도 됐고 뭐 이렇게 어떻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답장을 쓰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길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있는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은 자기가 어떤 선배 때문에 다단계에 들어갔고 다단계에서 막 이렇게 하려고 자기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서 채무는 계속 쌓이고 그러는 와중에 이걸 누군가한테 떠넘겨야 돼서 누군가를 불러서 혜린인가 누군가를 불러서 그걸 넘겼는데 얼마 뒤에 걔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세상은 앞으로 더 추워지겠죠.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뭔가 창의적이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지금 이게 나예요. 누군가 저한테 그래서 열심히 살았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나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런 구문이 나옵니다. 너무 슬픈데? 네. 열심히 살았는데 망가져 있는 내 모습을 보는 느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라는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이 김혜란 작가의 이걸 보면은 눈물 한 방울 쭉 떨어뜨리는 그 감성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게 약간 지금 살아온 거에 대해서 네. 약간 후회는 아닌데 네. 후회하는 자신이 너무 싫은. 왜냐면 열심히는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쇼핑 중독 뭐에 걸리는 내가 너무 싫지만은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네. 왜 날 비난하지?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슬프기도 하고. 제일 아픈 게 이분이 네.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너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라는 문장이래요. 이 책에서. 여기서 너는 겨울하는 말이 너무 네. 속상하다 진짜. 이분이 미술을 전공할 때 알았던 친구들을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연에는 없지만 추가로 작가님께서 사연자님에게 혹시 미술을 계속할 걸 후회하진 않았냐라고 여쭤봤더니 가슴 속에는 미술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미련 없이 떠났고 뒤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뒤돌아 후회하는 제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그 모습이 처량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글을 쓰다 보니 저는 후회 중인 것 같습니다라고요. 이분은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과거를 돌아봐서 뭐 때문에 미술을 내가 싫어했지라고 하는 그때의 본인을 봐야 되는데 이분은 그걸 보고 싶지 않아서 계속 안 보다가 여기 온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이분의 취향과 성향은 대충 알겠는데 지금 이게 극한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건지 평소에 한 얘기인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네. 오늘은 좀 고르기가 정답.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닥쳐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아니면 너는 좀 살아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쪽팔리냐? 세 번째는 내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야. 너 먹는 걸로 풀잖아. 이 야식이나 줄이고 말해. 라고. 어렵다 오늘 진짜. 첫 번째는
나한테 신경 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한테 대한 거지. 야 이 미친년아. 너 그러니까 너나. 내 너나 얘기가 잘해. 아니라 너. 그리고 세 번째도 너지. 첫 번째는 자기 얘기. 그래서 저는 1번. 이렇게 해도 나 틀린단 말이야. 근데 또 비난할 거지. 오늘 되게 로이님이 네. 하나마다 코멘트를 다 하셨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3-4개 하고 나면은 하나 하셨는데 이제 진짜 급하신가 봐. 그렇죠. 하나의 코멘트 내가 계속 들으면서 가슴이 헛헛해서 그래요. 교수님의 명성이 달려 있거든요. 그치. 왼쪽 가슴이 너무 가벼워. 이게 저도 첫 번째를 선택했는데 이유가 살짝 다른데 좀 찔린 것 같아. 무의식이. 예, 이게 사실 딱 찔려가지고 방어적으로 팍 튀어나온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이분 지금 감정 상태로 봤을 때 뭔가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1번을 골라봅니다. 닥쳐.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두 분은 지금 그걸 골라주셨고 애나 씨는 저는 3번. 내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야. 넌 먼 걸로 풀잖아. 야식이나 줄이고 말해. 이건 약간 평소에 할 수 있어서 그런가? 왜냐면은 내 스트레스 푸는 방식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기 방어.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돈 쓰는데 왜 그래야 돼? 너나 잘해가 이제 된 거지. 그래서 1번, 2번이 섞여져 있는 게 3번인 것 같아. 두 감정이 같이 있는 게. 그래서 저는 3번. 많이 다르네요. 전 2번이에요. 왜냐면 이 누나 언니의 입장에서는 또 있다 보면은 평소에 하고 싶은 말들을 참고 산단 말이야. 그러다가 순간 야 그러는 너는 약간 거기서 분풀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가 이만큼 차 있는데 내가 참고 맞으니까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터진 거야. 야 그럼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럼 너는 그게 뭐야? 약간 이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2번. 자, 오늘 좀 다 다른데. 다 갈라졌어요, 세 개로. 야, 이럴 때 맞추면 더 기분 좋죠? 네. 나서원. 네, 정답은 음. 1번이에요. 로이 베로이. 아, 진짜 두 분 맞으셨네. 근데 약간 좀 슬퍼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사연이. 사연이 그래요. 사실은 진짜 지난번에 사별한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짠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좀 공감이 되는 요소가 좀 맞아, 사별은 맞아. 뭐 전혀 뭔 얘기라서 우리 저희한테. 경험이 또 없고 네. 이런데 이분은 진짜 어쨌든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계속해서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사놓고 내버려둔 화장품 포장지와 택배 박스를 뜯고 입지 않은 채 쌓아놓은 옷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같은 디자인의 옷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화장품도 말이죠. 나 이것도 그래. 제가 이제 랑콤 파운데이션 쓰거든요. 네. 랑콤 파운데이션이 있는데도 계속 삽니다. 다 쓰지 않았는데. 다 쓰지 않았는데도. 전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아깝더라고요. 아이씨 같은 거 여러 개 살 돈으로 다른 물건 살 걸. 또 제가 명품은 사는 편이 아닌데. 나도 그래. 아이 차라리 명품을 쇼핑할 걸. 그럼 남는 거라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고 마음을 먹어도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저는 월급의 80%를 쇼핑에 지출했어요. 동생과 같이 사니까 동생에게 기대어 월세 낼 돈으로까지 쇼핑을 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 빨리 보내. 이번 달은 네가 좀 내. 다음 달엔 내가 다 낼게. 뭐? 님 장난하세요? 기억 안 나? 저번 달도 내가 냈어. 나 돈 없어 진짜. 알겠어. 이번 달만 좀 내줘. 아이씨 이게 진짜 뒤질라고 진짜. 나 국주씨 동생 연기 못하겠어. 나도 동생 어려워. 저희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고 이거 성인이죠 지금. 30대죠. 예. 30대 머리끄댕이 잡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후에 동생은 집계약 1년을 채우고 따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 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 낼 돈이 없어서 적금을 깼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또 많은 양의 이삿짐 박스를 보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쇼핑을 하고 산 지 6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 친구는 야, 이럴 돈으로 연애를 해. 연애 안 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시간도 없고. 저번에 내가 소개해준 애 괜찮다면 걔도 너 괜찮다고 들이댔다던데. 몰라 귀찮아. 저는 상대가 깊이 들어오면 제가 먼저 끊어내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각도 없고요.
제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에 조금도 숨기지 않고 고해상사하듯이 써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주변 다른 친구들은 무언가 됐거나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저 혼자만 이도저도 아닌 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불안해집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과 같이 살 때 한 번은 동생이 직장 나갈 때 예쁜 옷을 입었길래 야, 그거 이쁘다. 그거 어디 거야? 빌려줄래? 아마 안 빌려주면 사게. 이거 네 거야. 내 거야? 네 옷걸이에 걸려 있는 거 꺼내 입은 거라고.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재밌다. 그 대화가 필요한가요? 코너처럼. 재밌다. 이런 반전이 또. 근데 진짜 딱 안 나. 딱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저도 똑같은 옷이 3개가 있는데 조금 다른 게 하나는 지금 현재 옷 사이즈고 하나는 내가 뺐을 때를 왜냐면 예쁜 옷은 맞아요. 왜냐면 금방 나가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구 이런 거는 그래서 조금 내가 뺄 거니까 뺀 거 한 치수 작은 걸 하나 사요. 근데 결국에는 그 2개를 못 입고 더 쪄서 나중에 걸 입지. 그래가지고 3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한 4가지인가 그래요. 뭐 원피스 같은 거. 되게 새롭다. 많이 비웃으시네요. 아니 진짜 왜냐면 그 공감도 되니까 나도 지금 한 58kg까지 뺐다가 지금 뭐 68까지 쪘잖아. 그러니까 2가지 사이즈의 옷이 있어요 집에. 그치. 제가 이거 때문에 그냥 찾아보면서 쇼핑 중독 뭐 이런 카테고리를 좀 찾아봤었는데 이 쇼핑 중독은 사실은 여성들이 한 80-90%래요 비율상. 그래가지고 뭐 두 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약간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이제 남자들은 이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사회 활동들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뭔가 보통 온 그 DNA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접시 모으고 어머님들이 막 이래온 것들이 조금 현재까지 온 게 아닐까. 접시. 근데 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 엄마는 쇼핑을 전혀 안 하시고요. 엄마 가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맨날 뭐 제가 옷이라도 뭐 하나 사면은 아이고 넌 이쁜 거 좋아하지? 계속 이래요. 한 3만 원짜리 샀는데. 근데 엄마도 여유 있으면 하시지 않아요? 아니요 여유가 있어도 안 하셨었어요. 알았어. 엄마는 술을 사 먹지. 옷에 투자하고 그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었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블로그 하시는데. 블로그? 블로그? 네,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카페 이런 데 다니시면서 진짜 리뷰를 그냥 올리세요. 와, 또 대단하시다. 광고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못 쓴다고 엄마 안 하시더라고. 아닌 데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말 못 한다고 그냥 하시더라고. 솔직하시네. 뒤늦게 그런 것도 네. 생기시고 남자들 두 분은 뭘로 푸세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지만 저는 저희 때보다는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이렇게 낚싯대 모으는 이런 맞아. 많으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헛헛해지는 그 남자들의 그 시기에 좀 많이 뭐 수석을 모은다든지 아버님들이 낚싯대를 모은다든지 네. 그게 가치가 연동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산에 가고. 네. 그 등산복 같은 거 사고. 네, 뭐 사고. 똑같죠 사실은 뭐 근데 그거는 조금 뭐 다른 거는 사실 다르지도 않았겠다. 왜냐하면 등산복이라든가 뭐 이제 그 등산화 같은 거 낚싯대 비싼 건 굉장히 비싸요. 엄청 비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몰래 꼬부쳐내는 돈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둑 음. 바둑 같은 거 바둑 판도 굉장히 비싼 거 그래요? 많아요. 진짜요? 그리고 이제 그냥 땅에다가 그려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영화 보니까는 바위에다가 이렇게 그어가지고 하던데. 고수들은 그렇게 한다고. 돌이 옥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거 프로한테 이걸 레슨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사사 받는 골프처럼? 경우. 네. 근데 그건 굉장히 비싸요. 그렇구나. 그 노하우가 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는 무형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쓰는지 우리 모르죠. 근데 오히려 쇼핑 중독보다 어떻게 보면 취미 중독 같은 형태가 되는. 네. 그리고 또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야구 맞아.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자전거. 그냥 자전거도 있고. 남자들. 그 막 자전. 1,000만 원씩 하잖아. 네. 나 깜짝 놀랐잖아. 자전거 내가 봤을 때 이 바퀴로 나를 지탱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얇은 바퀴. 이걸 어떻게 1,000만 원씩 주고 사지? 뭐 했거든요. 근데 그게 더 비싼 건 3,000만 원짜리. 맞아,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그 살이 아주 얇은데 그러니까. 그거 너무 가벼워. 기어가 없어.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근데 그걸 타고 올라가요. 저 남한강변 내 주말 가면은 네. 그 추운 날
그 영하 10도 넘는 거 달려. 그래서 자기는 그게 스트레스 푸는 거래. 누워서 타는 자전거가 얼마예요? 아 그거 봤어. 진짜 누워서 한 타는 거 있잖아. 100분 중에 한 분은 한강 가면 그거 지나가지 않아? 근데 그분 지나가면 다 그거 보고 있어 부러워서. 그러잖아. 그게 끝판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웃겼어 좀 약간 들어서. 상체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다리만 움직여. 근데 아마 그게 귀여워. 그것도 관심 받는 걸 수 있어요. 그치 그럴 수 있지. 특이한 그거 보고 걸로. 와 하면은 그 쾌감.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역시 그것도 그거 제가 말했던 그분도 똑같고 각자마다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좀 과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아까 그 봤던 그 쇼핑 중독 카테고리에서도 이게 스트레스 푸는 초반엔 좋대요. 스트레스 쇼핑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 통제감 이걸 내가 통제한다는 그러니까 통제 안 되는 일상생활에서 쇼핑은 내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뭔가 성취하고 이것 때문에 초반에 스트레스가 좋다는데 문제가 되는 시점은 자기 일상에 지장이 생기는 순간부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월세 못 내고 이럴 때. 이분 예를 들어서 300을 벌잖아요. 240을 지금 쇼핑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뭐 식대 뭐 이런 거 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분은 거죠. 저 국민 영수증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동생이랑 같이 살 때 동생이 예쁜 옷을 입길래 어디 거냐 빌려달라 하는데 사연님이 옷걸이에 걸려있던 사연님의 옷이라고 했죠. 자 그러자 사연님이 동생에게 뭐라고 했는지 선택지 3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와, 나 진짜 저거 산 거 기억이 안 나. 무섭다. 와. 두 번째는요. 이 미친년아 말도 안 하고 내 옷을 왜 입어? 갑자기 태세잖아. 몰랐어. 야, 팔뚝 늘어난다고. 우리 언니가 나한테 하던 얘기. 가죽 입으면 팔뚝 다 늘어난다고. 가족은 늘어나면 돌아오질 않지 잘.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요. 내가 그런 것도 샀나? 역시 나야. 내 안목. 나 솔직히 이분 잘 모르겠어. 나 솔직히 나 오늘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세 번째는 억지로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첫 번째는 너무 무서워, 두려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막 동생한테 화를 내면서 일부러 아닌 더. 척 이런. 난 이거 알아. 난 이거 너무 쉽다. 해봤죠. 왜냐면 옷 3개를 다 샀을 때 네. 내가 들었던 감정. 네. 그래요. 1번. 1번. 기억이 1도 안 나. 무섭다. 나 진짜 무섭다. 와 이거 W 컨셉 끊어야겠다. 와. 이게 동생 입장인 거야. 네. 언니 입장에서는 또 자존심도 챙겨야 돼. 그래? 아우 생각할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럼 2번인가? 전 2번. 말도 안 하고 내 옷을 왜 입어? 도리어 화를 내고. 그치, 일로 그치. 튄다고? 나는 좋은 것 같아. 2번이 좋은 대사긴 한데 네. 이분이 약간 문제를 느껴서 사연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2번으로 얘기했으면 동생이 저희 언니가요? 하면서 보냈을 것 같아. 나이스. 네, 첫 번째 나 진짜 저거 산 기억 안 나 무섭다. 요게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나. 네. 저는 이제 아닌 그러면 3번을 틀릴 걸 알면서도 왜냐 역시 나야 라고 하는데 약간 억양이 약간 자조적인 느낌. 그럼 뭐가 정답이실 것 같은데요? 저도 1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네. 1번이지만 근데 저는 재미를 위해서 다양성을 3번, 위해서. 3번. 저는 2번. 진짜로 네. 2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서원. 정답은 3번이에요. 내가 그런 것도 샀나? 다양성을 위해서 재미를 맞히고도 골랐는데? 튼튼해. 아니 방금 전에 정답은 뭐예요만 편집하면 되잖아. 그거 드러내. 알았지? 진짜 너무 웃기다. 서로 내가 왠지 세서 여쭤보긴 했는데 정답은 1번인데 웃기려고 3번 하겠다. 재미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3번이 정답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까 그 세 번째 비행운 할 때 역시 나야가 약간 느낌이 그냥 재미로 하셨다면서요. 이거 붙여야지. 뭘 붙여? 조작을 시도합니다 뭘 지금 붙여? 여러분. 그대로 내보내요. 네, 돌붙입니까? 역시 나야라고 약간 조금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전에는 물건을 사며 행복을 느꼈는데 이제는 열어보는 것도 흥미가 없으면서 왜 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답답하지만 물건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해야겠죠 또. 저 근데 진짜 이거에 좀 약간 알아요. 약간 느낌을. 이거 멈추려면 애를 낳아야 돼요. 되게 좋은 오늘 저는 솔직히 이 사연자분이 저도 몰입이 좀 됐거든요. 저 애나 씨의 이 얘기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결혼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애를 좀. 아니요, 저는 지금 개 키우니까 다 개용품 근데 문제 어. 개용품으로 다 바뀌어. 그러니까 애기를 낳아도
애기 용품으로 다 사는 거지. 아 그래서 나는 이분이 그래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 결혼이 목표가 됐든 애가 낳는 게 목표가 됐든 아니면 내가 뭐 3년 안에 1억을 모으던 이 목표를 한번 딱 성취를 했을 때 돈을 모아서 그때 그 오줌 참았다 싸는 기분을 한번 느끼시면 다음에도 적금으로 뭔가 또 그 기분을 느끼려고 좀 돈을 모으지 않으실까. 저는 세 분이 항상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네.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대출? 집을 해라. 아. 그러면 대출 이자가 집으로 가라. 대출 이자가 엄청 빡세요. 허덕입니다. 저도 우선 그거 안 하면 카드가 다 막히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차 리스값 집 그 대출 네. 그거 먼저 나가고 나서 생활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근데 결국에는 그 집은 나중에 내 집이 되어 있잖아. 네. 그러면은 처음에 낼 때는 씨발 졸라 힘든데 내가 왜 이 집에 이사 왔지 이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내다 보면은 와 고생했다 국주야 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회사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행사를 한다든지 뭐 딴 방송 나가서 뭐 부수익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아씨 들어왔다. 마샤 램프 얼마였더라? 막 이렇게 하다가 TV 75인치 갈 때 됐지 하다가 또 딱 그래서 이번 달 얼마 빠져나갔습니다. 집 대출금 이거 맞아. 보면은 그치 내가 몇 억 나왔지 대출이 맞아. 이러면은 참아져. 맞아. 근데 그리고 좀 큰 집으로 가니까 조금 생활 환경도 좀 더 그치, 좋아지고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고. 맞아. 그- 그리고 집이 좀 좋아지면 청소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 전에 그집 마음에 안 전혀 안 들었나요? 했어요. 좀- 이사를 가라. 이사를 가라. 좋은 데로. 아니면 차를 바꿔라. 리스비도 굉장히 빡세요. 리스비. 너무 힘듭니다. 진짜. 저는 좀 차를 바꾸면서 조금 이게 정신 차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집. 저는 이 분이 연애를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라는데 하여튼 약간 좀 네. 고민이 들어서 응. 그러니까 30대 중반이면 그래도 한두 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전혀 없네요. 어쨌든 이분은 또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뭐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을 좀 바꿔봐라. 왜냐하면 3교대로 하는 대형 병원 말고 일근을 하는 중형 병원 정도의 그러면 네. 이제 3교대가 아닐 수 있거든. 동네 월급이 의원 적어지지 같은 거? 않아요? 동네 의원이나 그렇죠. 뭐 병원 월급은 적어들죠. 월급이 적어지는 쇼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급은 적어들지만 쇼핑을 피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남는 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혹시라도 가능하시면은 30대 중반이니까 아마 수간호사까지는 몰라도 수간호사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능력 있으면 수간호사쯤 되면은 그래서 개인 병원이나 중형 병원으로 옮겨서 네. 약간 좀 그 3교대라든지 빡센 것을 벗어나서 나름 자기 시간을 찾으면은 연애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뭔가 관심이 바뀌면은 지금 말하는 쇼핑 중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네. 근데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른분들이 이제 한 50대쯤 되면 운동하는 이유가 살라고 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체력을 좀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운동을 좀 꾸준히 하셔가지고 노는 체력이든 남자를 만나는 체력이든 요거 좀 기르셔야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 그래서 저 오늘 권투 끊을 거거든요. 진짜로? 와, 복싱 권투 하자고? 끊으려고. 거기서 더 세지려고? 그러니까 몸을 좀 움직여야 될 것 알겠어요. 같아요. 네. 그럼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힘든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이 뭐 미술이 지금 깔려있긴 한데 중고등학교 때 꿈은 사실 거의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또 새로운 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미술이 아니더라도 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그런 거 어때요? 어쨌든 미술을 하셨으니까 미적 감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쇼핑할 돈을 신진 작가 그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그림을 막 사서. 뛰겠죠. 그래서 안 뛰면 할 수 없고. 그럼 또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저거 사야 되는데 저 작가. 그래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이 그림값이 뛰면은 그치. 이 미술품 펀드가 있어요. 미술품 펀드. 미술 펀드처럼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건 요즘 어떨까? 많이 해요. 그것도 많이 하고. 우리도 뭐 나는 보는 눈이 없어서 못 사지. 그런 것만 있으면 난 또 살 것 있다. 같아. 어차피 립스틱 사잖아. 응. 리뷰를 해서 유튜버가 되는 거야. 나도 그 생각도 했어. 나도 그거 해. 맞아. 옷 많잖아. 옷 사가지고 해. 그 구독자들한테 오늘 이거 제가 모르고 술김에도 3개 샀네요. 하나 드릴게요. 막 댓글 막 달리고 막. MLBB. 그렇지. 예, 원하시는 가지고. 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손등에다 립스틱 이렇게 칠하면서 자, 어떠세요? 예쁘죠? 어. 다른 핑크 예쁘죠? 핑크 3개가 다 다르죠? 맞아. 어떤 게? 나는 웜톤이니까 이게 더 잘 어울리죠. 이렇게. 방법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오늘 타로는 안 하세요? 네. 해야 돼. 난 솔직히 이거 제
기다려서 오늘 집에 있는 세타로 갖고 온다는 게 깜빡했어. 선물 주고 싶어. 질문을- 아 진짜? 질문을 뭘 해야 받은 거 되지? 있어. 질문은 질문 요정은 또 우리 국수님이죠. 근데 잠깐 이분 사장님이? 심리를 내가 오늘 좀 파악을 잘 못했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아 제가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가면 어떻게 됐지? 잘 될까요? 돈이든 마음이든 뭐든 조금 편해질까요? 그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했을 때의 경우랑 오케이. 이제 일을 그만뒀을 때 이게 그만뒀을 때.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럼 저 이 일 너무 힘든데 계속하면 그래도 좋을까요? 이만한 일 없을까요? 이게 최고인가요? 참고 할까요? 좀 조용히 좀 몰입해야 돼. 조용히. 너무 힘들긴 한데 그래도 돈은 되는 것 같고 계속 할까요? 애나님? 오. 펜던트가 막 나오네요. 칼이 날 난무하네. 이제 이분 상황이랑 되게 똑같이 나오셨어요. 음. 이게 이제 펜던트가 이제 10이거든요. 10은 이제 완성의 숫자이기도 하고 새로운 거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 보면 약간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고 그냥 돈적으로는 뭔가 부족하진 않은 그러니까 그런 약간 부유하지만 근데 우리가 가족들이랑 계속 있으면 어때요? 좀 지루하죠. 네, 나 지루하고 좀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긴장감이라던가 열정 이런 거는 좀 부족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갈등을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할까? 일을 그만둘까? 미술을 했었어야 되나? 아닌가?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서 되게 깔끔하게 그래 이 일하면 더 좋아. 이 일이 나한테 더 득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돈적인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성적이나 뭐 약간 정신적으로는 좀 계속 힘드실 것 같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진짜 명이에요 명. 왜냐면 이 끼가 좀 있어. 연인의 있는 것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를 보면 볼수록 더 좀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초반보다. 기운이 나중에 있대요. 나중에 애나 데리고 가야지. 어디로 가나 저는 그 산으로 가나요 기도하러? 나 근데 좀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애나 데리고. 와 진짜 자 이제 좀 질문 일을 다시. 그만두고 그래요. 그렇게 힘들다면 저 이거 그만두고 다른 일 하면 뭘 하든 잘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 하면 어떻게 될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지금 고민 중인데 그 중에 하나 하면 괜찮을까요? 정말 지금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카드 보여주세요. 나왔나 보다. 카드. 아니 처음에 하시면은 좀 버거우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할 열정과 힘은 있으실 거래요. 뭔가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시면 뭐 계획하고 계시는 거. 근데 그게 뭐 쉽진 않죠. 쉽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존버하면 승리한다. 그러니까 요런 카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면 하실수록 뭔가 안정감도 느끼시고 아까 그렇게 정신적으로 너희 힘든 것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마음적으로나 뭔가 열정적으로도 괜찮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 후회를 할 수 있대요. 그 일을 할 걸, 간호사 할 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카드로 봤을 때 이분의 성향은 뭐 제가 100% 맞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그 미신입니다. 후회하는 성격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후회 왕이구나.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나 왜 이러지? 저거 살 걸. 계속 약간 후회를 하시는 성향으로 좀 나오시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셔도 후회할 것 같으니까 일단 자기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게 저는 저질러 봐라. 네. 어쨌든 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힘들다 전제 그러면은 약간 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결핍에는 보상이 들어간다는 거죠. 결핍이 있으니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지르고 결국은 지금 상태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아예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서 3교대 빡센 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이런 걸 추천드려 볼 수도 있다. 미술 치료 같은 거.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이 너무 혼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약간 마음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같이
뭐 치료든 상담이든 해줄 수 있는 미술 치료 상담이나 이런 것들 자신의 전문성도 간호사라는 전문성과 미술이라고 너무 하는 좋을 것 재능을 같은데?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대박. 배워도 보람도 있고 능력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어차피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 하면은 맞아. 지금까지 내 고민이었던 걸 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정도의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걸 다 합쳐서 하면 되겠다. 그 쇼핑할 돈으로 그 미술 치료를 배워서 그렇죠. 이걸 유튜브에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 맞아요. 예, 결론은 맞아요. 유튜브. 어.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말도 잘하실 것 같아. 예. 하나 골라왔습니다. 어. 데몰리션이랑 제이크 질렌hal하고 나오미 와츠가 나오는 2016년작인가 음. 그럴 거예요. 재밌다.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라는 남자예요. 제이크 질렌할이 부잣집 딸 줄리아하고 결혼해서 장애인 회사 밑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맨. 둘이서 처음 장면에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줄리아가 자기야 냉장고 고장 난 거 왜 안 고치는 거야? 그랬더니 냉장고 고장 났어? 뭐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차 사고가 팍 나고 깨어보니까 장인어른이 그녀가 떠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내가 죽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데이비드는 이 이후에 너무 멀쩡하게 그냥 회사에 나와서 일하고 뭐 차트 준비해 주세요, 스코어 알려주세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죠.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지? 이상하네. 이런 그리고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너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슬퍼? 나 너무 멀쩡한 거 아니야? 그런데 줄리아가 그때 당시에 차 사고 나서 실려왔던 병원에 자판기가 있는데 그 동전 넣으면 이렇게 밀려가지고 하나 딱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과자. 네네네. 근데 넣었는데 탁 걸려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미국 거 그거 다 걸리더라. 영화 보면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어 그거는. 우리나라 좀 난리 났지.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가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자판기 회사에다가 편지를 써요. 저는 누구고 어디 병원에 몇 포 자판기가 지금 그때 동전인데 안 나왔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그 병원에 내가 있었던 건데 아내 때문인데 아내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떻게 만났고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그래서 날 싫어했다. 뭐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주구장창 써가지고 메일을 보냅니다. 자판기 회사예요? 네, 자판기 회사에. 그리고 이런 편지를 또 계속해서 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또 장인의 말이 떠오르는데 장인이 이 사후에 둘이서 앉아가지고 뭔가 기계가 고장이 났다면은 그 기계를 다 분해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고쳐야 된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떠올라서 갑자기 뭔가 홀리듯이 그 아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고장났다는 냉장고를 열고 그걸 분해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평상시에 눈에 계속 걸렸던 삐그덕거리던 회사 화장실 문도 뜯고 말 그대로 데몰리션 뭐든지 다 뜯고 분해하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근데 이제 막상 분해하고 파괴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쯤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바로 이 나오미 와츠가 전화를 걸어오는데 당신 편지를 받고 울었어요 라고 전화를 갑자기 해요. 그 회사 사람이죠. 네, 회사 그 서비스 센터. 근데 데이비드가 원래 새벽 2시에 이렇게 고객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풀어닫지 못했네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어버립니다. 근데 데이비드가 이제 뭔가 알고 보니까 그녀가 사실 자기를 그것 동안 미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여자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그녀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접근하면서 이야기들과 좀 풀리기 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뒷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화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고장났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데이비드는 외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이 고장난 냉장고를 인지를 못하고 살았듯이 자신의 인생과 캐런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고장났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뒤늦게 깨닫거든요. 이 전화를 걸었다는 나오미 와츠 캐런도 개인 15살 아들이 있고 동거는 하는데 칼이란 남자랑 동거를 하는데 칼을 사랑하진 않아. 뭔가 다 잘못되고 고장났는데 방치하고 살고 있어요. 마치 사연자님 집에 쌓여있는 그 택배 박스처럼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 네. 마지막에 데이비드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긴 포스트잇, 그러니까 전에는 봤지만 넘겨버렸던 그 2장이 기억이 나요. 하나는 차 보면 이렇게 딱 햇빛 가리개 위에 탁 휘는 거 있잖아요. 선바이죠. 네. 거기에 포스트잇이 붙여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은 비가 오면 내가 안 보이겠지만 해가 뜨면 내가 생각날 걸. 해가 뜨면 그 포스트잇이 딱 하면서 그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냉장고에 붙어 있던 아내의 또 포스트잇인데 바쁜 척 그만하고 나를 고쳐주지
라는 포스트잇이에요. 아, 이게 사랑스러운 아내네 또. 네, 근데 이게 냉장고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내. 네. 그래서 이게 방치된 채 놓은 캐런과 자신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영화는 캐런이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메타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친구, 연인 혹은 뭐 미술이라는 놓고 온 꿈, 도전하지 않는 다른 삶,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비드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처음에 이제 부수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 과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되짚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잘못됐는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하는데 사연자님도 이런 파괴의 순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비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파괴는 끝내고 캐런을 위해서 뭔가 만드는 일을 이제 하는데 결과 그 영화 엔딩부에 고장난 회전목마가 하나 나와요. 파리에서 뭐 1961년에 왔다는 회전목마인데 고장이 났는데 고치질 못하고 있다. 두고 있다. 근데 이거를 캐런이 평소 좋아했던 바닷가에다가 그 회전목마를 고쳐서 두고 그다음에 장애 아이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게 공짜로 타게 만들면서 자기와 그 아내의 좋았던 시절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애들도 행복해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이 데이비드가 뛰는 장면에서 끝났는데 데이비드가 영화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 어떤 장면이 계속 생각나냐면 애들하고 달리기 유치원 때 달리기 하는 장면이 계속 생각난다. 나는 달리기를 잘하고 싶었다. 그 장애 아동들하고 본인이 행복하게 뛰는 모습으로 영화가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님의 인생에서 달리기는 무엇이냐 이 사연자님에게 달리기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좀 되짚어보면서 사연자님이 뭔가 고장났다고 느꼈다면은 무엇을 할지를 조금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맞이라는 게 전 자꾸 걸리는데 네. 용돈을 많이 주다가 어느 날 못 줬을 때 받는 분도 서운할 수 있어요. 왜 이번 달은 용돈이 적었다라고 그냥 엄마는 애교 있게 얘기했어도 얘 입장에서는 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나도 못 줘서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죽어도 서운하고 속상한 그런 일들이 또 많거든요. 마지들은. 근데 그거는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런 걸 괜히 목숨 걸고 나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라는 부담감도 혹시 있을까봐 하는 얘기인데 너무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선 내려놓고 본인이 행복해야 일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서 또 용돈을 드리는 거니까 근본적인 본인의 스트레스를 조금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근데 진짜 나 여기 너무 좋은 거 힐링되는 것 같아. 그래요? 왜 사연이 항상 꼭 왜 발을 좀 담글 수 있는 사연들 아니에요? 뭔가 나와 연결되어 그쵸. 있는 이런 느낌? 근데 삶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나도 저런 고민 하는데 네. 맞아. 아껴주세요 저희. 나이대도 비슷하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네. 맞아 30대 분들도 많으시니까. 교수님이 약간 나이에 같이 들어가는 거지. 묻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멋있었어요 세 분. 아 그래요? 네. 본인은 빼세요 슬그머니. 저는 이제 저는 주차장으로서 이렇게 봤는데 네. 역시 하시던 분들이어서도 있고 저도 힐링하고 갑니다 오늘. 아. 뭐 생각하셨어요 방금? 아니 그럼 국주는 또 저기 쇼파에서 잘 텐데 이런 생각이 컵라면 6개 오늘 먹으면서. 부족했으니까 저 영화도 보고 타로도 또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각 컵라면 그 생각을 했어요. 컵라면을 신상을 몇 개 사놓긴 했어요. 아 근데 그건 또 예, 본인에 예. 대한 보상이죠. 맞아요. 자, 어쨌든 저는 네.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집에 갑오징어 택배 올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차장님 혼자 드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랑 같이 드실 거예요? 제가 소파에서 자고 보상 받는 거예요. 그래요? 힘들게 자고 보상은 그렇지. 갑오징어로. 갑오징어 미나리 묻혀가지고 와. 먹을 거니까 수고하셨어요. 아.